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2차 시에 이어서 3차 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20학년도 수능 대비 킬러 문항 모음 강의이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총 5문제 정답률 50% 이하의 문제들만 구성했으니 오늘 수업도 열심히 잘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3차 시 수업은 총 3가지의 빈칸 문제와 그리고 하나의 순서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법 문제까지 총 5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수능에서 마주하게 될 4가지의 이제 빈칸 문제 중에서 각 등급별로 전략을 다들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이제 1등급 또는 2등급 준비하는 학생들은 마냥 빈칸을 포기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빈칸도 사실은 뭐 구조화적으로 논리만 잘 맞추면 충분히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꼭 맞춰서 수능에서 좋은 성적 받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2018학년도 수능 34번 문제였고요. 정답률 50%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마지막에 이제 빈칸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늘 해왔던 방법 그대로 문장의 서두 그리고 문장의 중간 그리고 문장의 본문에서 주제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문단 같은 경우에서는 윗부분에서는 그렇게 대략적인 중심 내용을 파악하기는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 부분 We will spend the next 3 decades, indeed perhaps the next century, in a permanent identity crisis continually asking ourselves what humans are good for. 이라는 문장에서 우리는 향후 30년을 사실 아마도 다음 세기 영속적인 정체성 위기 속에서 보내며 계속 우리 자신에게 인간이 무엇에 소용이 있는지를 질문하게 될 것이라는 이 AI와 함께 대두되는 문제였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재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AI 또는 뭐 빅데이터, 로봇 이런 문제가 종종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지식 같은 경우에는 뭐 문이과 상관없이 모두 다 준비를 해야 되는 배경 지식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문제가 나온다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한 번쯤 더 보고 지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맨 마지막에 보시면 The greatest benefit of the arrival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that 하고 빈칸이 나오죠. 그래서 이 artificial intelligence 같은 경우는 AI의 가장 greatest benefit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asking ourselves what humans are good for 이하의 문장과 그리고 다음 문장 then what if and anything make us special 해서 인간이 스스로에게 인간다움이 뭔지 물어보고 이 찾고 있는 define humanity를 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풀이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다양하게 발명되면서 인간들만 하던 일을 현재 인공지능에게 넘기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인간이 무엇에 소용이 있고 그리고 어째서 특별할 것인지 질문을 하게 될 것이라는 질문 중심의 내용이었고 우리가 많은 문제를 다뤄보면서 이런 종류의 문제를 많이 다뤄봤죠. AI의 사례도 여러 가지 지켜봤었고 그래서 이 빈칸에는 AIs will have define humanity. 즉 AI 인공지능들이 인간성을 정의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문제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서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단어가 replicate, 아마 뭐 duplicate, 복제하다와 유사한 뜻이고요. 그 다음에 뭐 liberate, 해방하다 정도. 그 다음에 compensate for 이런 거는 미리 알고 가셔야 되고 decline, 실태 감소라는 어원까지 알고 계시면 아마 이런 문항은 3점이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2018년도에 현재 AI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마주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했던 것 같은데 우리는 현재 2020학년도 수능을 대비하고 있고 이런 종류의 문제는 무조건 맞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 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2021학년도 6평의 33번 문제였고요. 빈칸 문제 3점짜리 문제로 정답률 45%의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아마 사례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한 예시문이라고 보면 되는데 문장의 중간중간에 위라는 주어로 많은 3가지의 힌트를 구조적으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3가지만 파악을 한다면 충분히 빈칸, 이 문장에 서두에 있는 빈칸을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생각한 이 핵심 포인트는
지문 앞부분에 빈칸이 나오는 경우에는 빈칸 문장은 전체 지문의 요약이나 주제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빈칸 문장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잘 읽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시문이었죠. 윗부분의 내용을 포괄하거나 요약할 수 있는 표현을 찾아서 빈칸을 추론한다면 이런 문제는 서두에 있는 빈칸은 무조건 맞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문제입니다. 자, 이 지문의 중심 내용은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를 신체의 연장된 일부로 사용한다는 일부로 간주한다는 것이었는데 드라이버를 뇌에 연관시켜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들고 있는 드라이버나 운전하는 차를 예시로 들어서 마치 손으로 느끼듯 드라이버의 끝으로 물체를 느끼고 누군가가 또 자신의 차에 후드를 쳤을 때 운전자는 자기가 맞은 것처럼 여긴다고 하는 거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운전을 하게 될 건데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차에 후드를 빵 치고 갔어요. 그러면 아마 나의 심장을 때리는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일반화한 정답을 보면 even when we do something as apparently simple as picking up a screwdriver, our brain automatically adores what if consider body to include the tool 이라는 문장이 이 when we extend the hand holding the screwdriver, we automatically take the length of the lever into account. 또는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제 이 드라이버의 길이를 고려하고 또 we instantly regard the screwdriver we are holding as our screwdriver and get positive about it. 즉, 이 우리가 들고 있는 드라이버를 우리의 드라이버로 간주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소유욕을 갖게 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the cars we pilot instantaneously and automatically become ourselves. 즉 우리가 조종하는 차는 순간적으로 자동적으로 우리의 자신이 된다는 이 세 가지의 단락과 함께 연결해 보면 아마 5번에 그것이 신체라고 간주하는 것이 도구를 포함하도록 조정합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온 신경을 그 물체에다가 쏟는다는 정답이 가장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아마 예시들 자체가 본인들이 이렇게 막 들어가서 생각해 보기가 조금 힘든 주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짝 오역을 하거나 해석에 이제 문제점이 생긴다면 충분히 틀릴 수 있는 문제고 아마 가장 많은 친구들이 3번이나 2번 정도의 오답이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문제를 파악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신다면 이런 빈칸 문제도 더 이상 틀리지 않고 많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다음 우리가 만나볼 문제는 2020학년도 수능 29번 문제이고요.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어법 문제입니다. 자,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ABC에 적합한 어법을 찾는 문제가 아닌 1, 2, 3, 4, 5에 적절한 쓰임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풀이를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답률로 따지면 이런 유형의 문법이 오답이 많고 그 ABC는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고민을 하게 되지만 그래도 이런 종류의 어법 문제가 오답이 많기 때문에 이제 1, 2등급을 준비하시는 친구들은 어법 문제는 조금 데리고 갔으면 좋겠고 3, 4등급 같은 경우에 내가 어법까지 공부할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어법을 이제 베스트 5 문항 선생님이 요인물 준 거 확인하시면서 그것만 보고 어법 문제는 살포시 내려두고 다른 독해 문제에서 정답을 높이고 그리고 특히 듣기 부분에서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등급 자체가 이제 17번까지 다 맞아야 3, 4등급 친구들은 안정권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이제 문법 문제 하나쯤 포기하더라도 다른 문제를 맞아야 돼서 이런 쉽게 쉽사리 모든 문제를 포기하기 힘들지만 현재 우리가 이제 디데이 10일 정도 남은 이 상황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문법까지 챙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선생님 생각에는 문법은 잠시 내버려 두고 전반적인 독해 문제를 조금 유형별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다음 동영상에서 연달아서 강의를 할 거니까 만약에 이 문제 틀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보고 선생님이 지금 적어 놓은 1, 2, 3, 4, 5번에 이제 내가 잘 모르는 문법이 있는가 한번 확인하면서 수업 다음 2차 시에서 29번 연달아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차 시 수업도 수고 많으셨고요. 바로 연달아서 다음 강의로 들어오세요.